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호흡계의 기관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폐포 안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여러 가지 기관들,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호흡 운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을 사용해서 오늘 모형이 나옵니다. 모형이 하나 나오는데 이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좀 뜯어서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 모형을 사용해서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호흡 운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 자, 이게 오늘 그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 저기 뭐냐 중요한 것들만 딱 기억하시면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시면 그 정말 핵심되는 원리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폐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폐는요,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심장처럼 얘네들이 뭐 이렇게 그 뭐냐 그 스스로 이게 뭔가를 막 움직이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폐 안쪽으로, 폐포 안쪽으로 좀 공기가 들어와야 얘들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폐들이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폐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폐가 스스로 할 수 없다 보니 자, 보세요, 친구들. 흉곽을 둘러싸여 있는 갈비뼈랑 그 다음에 가로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십시오. 갈비뼈와 가로막. 자,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폐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거든요. 요 원리에 대해서, 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친구들. 자,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호흡 운동식 공기 이동의 원리입니다. 공기 이동의 원리 두 가지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요. 기체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원리를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기체의 부피 자체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체크.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인데 여러분 보일의 법칙을 지금 뭐 언제 배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의 법칙은 뭐 아주 기본이 되는 화학 법칙입니다. 기체에 관련된 법칙인데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부피라는 요 단위가 압력이라는 것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이 약해진다. 부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압력은 세진다. 왜냐하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이고요. 이 누르는 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 보세요. 여기서 분자들이 벽면을 때릴 때 계속해서 압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분자들이 계속해서 벽면을 때릴 때 압력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은 더 많이 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해를 하실 것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면은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요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쉴 때 이야기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자, 한번 들이셔 볼까요, 우리 친구들? 숨을 들이쉬게 되면, 자, 한 번만 더 들이셔 보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들이쉬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지금 부피, 요 지금 안쪽 흉곽 자체에 지금 있는 이 부피 있죠. 부피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요.
자, 일단은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비뼈는 올라갑니다. 자, 갈비뼈 올라갑니다. 갈비뼈가 상승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막은 내려가게 됩니다. 가로막은 내려가게 돼서 자, 전체적인 흉곽의 크기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흉곽의 크기는 네,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가로막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흉곽의 크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친구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낮아진다.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동시에 폐의 부피 자체도 커집니다. 자, 폐의 부피 자체도 커지고요. 이 폐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폐의 내부 압력이 바깥에 있는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기가 밖에서 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바로 들숨이 되겠다. 여러분 요거 체크하십시오. 알겠죠? 다시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 자체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자,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거 일단은 체크. 자, 그러면서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흉곽의 부피가 커지니까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폐의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왜요? 폐의 부피가 커지니까 폐의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되고요. 자, 잠깐만.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날숨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숨. 자, 숨을 내쉬는 겁니다. 숨을 내쉴 때는 자, 내쉬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갈비뼈를 내려옵니다. 갈비뼈가 내려가고요. 갈비뼈가 내려갑니다. 자, 가로막이 올라갑니다. 자,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죠. 자, 흉곽의 부피가 감소를 하고요. 자,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자, 흉곽의 부피가 낮아지게 되면서 폐의 부피도 낮아지게 됩니다. 폐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요. 자,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얘네들 당연히 누르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폐 자체도 지금 작아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폐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폐의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자, 내부가 더 높아요. 고고. 그 다음에 대기압이 저가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숨이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친구들? 자, 그래서 공기가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간다는 요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두 슬라이드가 가장 메인입니다. 여러분, 요 두 슬라이드가 메인입니다. 요 두 슬라이드. 여러분, 요거를 지금 좀 이해를 하시면은, 요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요, 뭐, 오늘은 사실은 수업은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숨과 날숨을 그림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실 때 요 그림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들숨입니다. 자, 들숨은요,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가로막이 내려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자, 그렇게 되면은 갈비뼈가 올라가게 되고 가로막이 내려가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피는 커지죠.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얘는 흉곽 자체가 폐를 누르고 있는 이 압력 자체가 낮아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폐 부피가 전체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폐 부피가 커지게 되고 폐의 내부 압력이 자, 이를 통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내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바깥이 고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서 폐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니까요. 됐죠? 됐죠, 친구들? 자, 이제 날숨을 보겠습니다. 날숨 다시 보는 거예요. 갈비뼈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갈비뼈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요. 흉곽 부피가 작아지면서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를 누르는 힘이 세집니다. 전체적으로 폐를 누르는 힘이 세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 부피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폐의 내부 압력이 높아진다. 폐의 내부의 압력이 고기압이 되고요. 바깥쪽이 저기압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어느 쪽으로요? 공기가 어느 쪽으로 한다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폐 안에서 몸 밖으로 공기가 나간다. 쉽죠? 이제 여러분 2번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실험을 한번, 원래는 실험 모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실험 모형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실험에 대해서 178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 모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친구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일단은 송곳으로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바닥 구멍을 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치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빨대가 있어요. 빨대를 그 밑에 거는 자르고 위에 주름 있는 데 있죠. 주름 있는 데 하나, 주름 있는 게 2개. 자, 여기다 놓고, 요거는 그 고무풍선인데, 그 물풍선 고무풍선이죠. 물풍선. 물풍선 고무풍선을 여기다가 뾱뾱 하고 끼웁니다. 자, 그래서 빨대 끝에 장화 고무풍선을 끼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구멍을 뚫었던 곳에 여기다가 이렇게 뾱하고 내밀어 줍니다. 빨대를 뾱하고 내밀어 주고, 여기를 고무차륵으로 밀봉을 시킵니다. 자, 고무차륵으로 지금 밀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막이라 그러는데, 이 고무막은 사실 그 큰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거 잘라다가 그냥 이 막으로 이게 씌우면 됩니다. 예, 요게 없으면요, 그 고무장갑 같은 걸로 예, 막을 씌워도 되거든요. 예, 어쨌든 예, 고무풍선 잘라서 고무막을 씌운 다음에, 자, 얘네들을 이제 아래로 한번 당겨보고 위로 한번 올려볼 겁니다. 잠깐만요, 친구들.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요 그림을 좀 한번 보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모형에서 나타나는 그 각각 우리 지금 지금 기관계의 기관들이랑 죄송해요. 호흡계의 기관들이랑 그 매칭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폐입니다. 요거는 폐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자, 가로막이 됩니다. 가로막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컵 전체는 뭐가 될까요? 플라스틱 컵 전체는 흉곽이 되겠죠. 흉곽이 됩니다. 예, 그래서 흉곽 안쪽의 압력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폐의 크기도 어떻게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기가 바깥으로 위로 나가든지 아니면 들어가든지,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흉곽의 변화에 따른 폐의 변화, 요거를 여러분들의 폐의 변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흉곽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폐가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감소하기도 하고, 지금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결과값 한번 보실까요? 결과값 보시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까 배우셨던 거 그대로입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깁니다. 가로막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 흉곽 자체의 부피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부피가 늘어나게 따라서 흉곽에 대한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다 보니, 흉곽 전체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얘네를 누르고 있는 힘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돼서 얘는 더 빵빵해질 거란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폐가 증가를 할 거고, 폐의 부피도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폐의 부피가 증가를 하면서 폐 내부에 있는 압력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대기압에 비해서 얘는 압력이 낮아지는 저기압이 됩니다.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친구들? 자, 이게 반대로 고무망을 밀어 올린답니다. 그러면 흉강 자체가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흉강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압력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더 세지죠. 누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폐 자체가 지금 쪼글쪼글해지고요. 폐 자체의 부피도 줄어들면서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압이 됐고, 폐 내부는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이 됐죠. 바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자,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이거를 호흡기관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은 들숨일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는 것은 그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거,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컵 속의 부피가 커지는 것은 흉강의 폐의 부피가 커진다는 것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진다. 자, 그래서 공기가 몸 밖에서 폐로 들어온다. 공기가 밖에서 고무부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날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숨도 갈비뼈 고무막 밀어 올리는 거, 가로막 올라가는 거, 요거 지금 요거랑 지금 일맥상통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흉곽과 폐의 부피는 작아지게 되고요. 컵 속의 부피도 작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똑같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폐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간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몸 밖으로 나가게 되죠. 공기가 고무풍선 밖으로 나간다. 여기도 고기압, 여기도 저기압이 되니까 여기도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친구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친구들? 우리 오늘 학습 목표는 바로 이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흡 운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호흡 운동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요.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을 테니까요.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때는 지금 요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요거 두 개. 여러분들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 예, 갈비뼈하고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강의 부피가 커진다. 얘네들이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 지금 가로막이 위로 올라오면서 흉강의 부피가 작아진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일 때를 결정지어 놓지 마시고, 만약에 얘네들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쭉 일련의 과정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복습 생명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은 20분이 채 안 됩니다. 20분 채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뭐 그냥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패들렛 이용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배설계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배설계 같은 경우도 2시간에 걸쳐서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은 예습 한번 해보시고요. 책 한번 보시는 정도, 요 정도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잔소리 여기서 각설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이.